오늘도 덕으로 단톡하세요. 양자 컴퓨팅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팅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초전도체 UT2와 관련된 새로운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 헬르몰츠 젠트룸 드렌스텐 로젠도르프 연구소는 1일 프랑스 CEA와 일본 도호쿠 대학,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진과 함께 UT2가 높은 자기장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UT2는 2019년 발견된 화합물인데요. 기존 초전도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들어 관심을 받아왔죠. 이 화합물은 외부 교란에도 초전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양자 컴퓨팅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 강한 자기장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와 임계 자기장이 있습니다. 임계 온도가 되면 초전도 효과가 발생하고 임계 자기장을 넘어가면 초전도 효과가 사라지죠. 때문에 초전도체 연구는 임계 온도를 높이면서도 임계 자기장도 높은 물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UT2가 이것을 충족합니다. 임계 온도값이 1.6켈빈, 그러니까 영하 271도가량의 온도에서도 임계 자기장 강도가 73테슬라에 도달해 비율이 45를 넘어섰죠. 통상적으로 임계 온도값과 테슬라 단위인 임계 자기장 값의 비율은 약 1배에서 2배가량인데요. 이 말인즉슨 UT2는 기존 초전도체보다 20배 이상 강한 자기장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양자 컴퓨팅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를 때 이 고온도 30K 이상 정도를 뜻하거든요. 이 30K라는 게 영하 240도 정도입니다. 이게 냉장고로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온도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온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장비도 필요해서 공간적인 한계도 생기게 됩니다. MRI가 비싼 것도 이런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액체 헬륨 값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적당한 온도로 이 초전도체를 구현했을 때 이 가능성 자체가 꿈같은 이야기지만은 이거를 구현하는 것 자체도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초전도 성격을 갖는 물질은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우라늄 디텔루라이드예요. 이 녀석은 비전통 초전도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체 이 비전통 초전도체라는 게 뭐냐? 초전도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BCS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초전도 현상을 처음으로 미시적으로 설명을 한 그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1950년대에 나온 이론이라서 상당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최근 나오는 고온 초전도체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 BCS 이론, 그리고 여기에서 확장된 다른 이론에서 벗어난 초전도체들을 비전통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은 강한 자기장 속에서도 초전도성을 유지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부 교란이 있더라도 초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우리가 초전도체에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역시 양자 컴퓨터 쪽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IBM에서 제공하는 IBM Q 웹사이트인데요.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큐비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구현하고 유지하고 통제하는데 몇 가지의 후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아이온큐 같은 회사, 이 회사는 원자를 이원화해가지고 큐비트로 쓰는 그런 방식, 이온 트랩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IBM이나 구글이나 MS 같은 회사들은 초전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대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초전도 방식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초전도 방식이 이온 트랩 방식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초전도 방식의 장점이 뭐냐? 양자 비트를 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점, 이 점이 하나가 꼽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전도체로 이거를 구현을 하고 제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저온이 필요합니다. 절대 0도에 가깝거나 절대 0도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칩보다 훨씬 큰 냉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나 공간 그리고 확장성 문제로 모두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이런 물질처럼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기존보다 더 발전한 초전도체가 나온다는 것은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외부 교란에도 초전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양자 컴퓨터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역시 발전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둘 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특히 초전도체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전히 초저온이 필요하고요, 상온에서 구현을 하려면은 초고압을 또 구현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런 초전도체의 발전은 양자 컴퓨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 말은 만약에 초전도체에서 획기적인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요, 지금은 양자 컴퓨터 구현을 두고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경합을 하고 있지만은 한순간에 초전도체 방식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의 영역에 불과하니까요, 어떤 물질이 어떤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